열심히 할수록 자신감 떨어지는 순간 혹시 느껴본 적 있으세요? 이건 되게 이상한 일이죠. 보통은 더 잘할수록 더 자신감이 생겨야 하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김우관이라는 무용수가 계세요. 전문가분들이 무용을 위해 태어났다고 할 정도의 사람인데 이분도 어느 순간 자신을 잃고 무대를 떠났어요. 그걸 보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딱 해낼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왜 나한테는 없을까? 많이 많이 부딪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포기해야겠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완벽주의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할수록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더 강해지는지.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증명하려는 구조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저도 그 구조 안에 있었어요. 저는 메타 싱가포르에 들어갈 때 어깨 뽕이 가득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나름 한국 대기업에서 커리어를 잘 쌓았고, 뭐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꽤 있었었나 봐요. 근데 문제는 들어가자마자 깨졌습니다.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대단했어요. 처음에는 그래, 내가 좀 아직 적응이 안 된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언젠가부터는 회의에서 말수도 줄어들고 예전엔 너무나 당연하게 했던 걸 막 망설이고 심지어는 영어로 말도 안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팀빌딩 자리에서 각자가 되게 긍정적일 때 혹은 부정적일 때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저는 지금이 바닥인 것 같아요 라고 울었던 적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없고 잘 보이려는 내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를 매 순간 증명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김우관님의 어떤 상황이나 결정 같은 것들이 제 안에 되게 오래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제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서바이벌을 보다가 똑같은 패턴을 발견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비난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네가 잘못 봤다는 걸 내가 증명하겠어. 진짜 신기한 건 결과가 달랐어요. 한쪽은 보여주겠어라는 감정이 오히려 몸을 긴장시키고 각성 상태 같은 걸 만들어서 결국 평소 실력 발휘를 잘 못하는 결과가 된 그룹이 있었고요. 또 다른 그룹은 보여주겠어가 마치 더 강한 집중력의 불씨가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뭘까? 첫 번째 그룹은 이 상황을 위협으로 읽었대요. 두 번째 그룹은 이 상황을 기회로 읽었대요. 이 해석 하나가 몸의 반응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궁금했거든요. 어떤 책에서 그 뿌리를 발견했어요. 제가 여기서 제일 소름 돋았던 문장이 상류층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증명하는데 공을 들이지 않는데요. 처음에는 뭐 당연히 인정받았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서 뭔가를 할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증명해야 인정받는다는 세계관이 기본값이 되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내가 괜찮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늘 증명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저처럼요. 책에서는 누구든지 이 작동 방식을 인식하면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타고난 게 아니라 학습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동 방식을 어떻게 바꿀까라고 혼자 생각하던 순간에 설이나라는 배우가 했던 고백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철인 3정을 하기 전까지는 늘 넌 별로야, 넌 거기까지야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기 바빴다고 해요. 근데 완주 후에 한 말이 달랐어요. 요즘은 내가 너무 좋아. 이게 왜 달라졌냐면 설이나님의 목표는 처음부터 1등이 아니라 수영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고 달리기가 힘든 사람이 달리고 이렇게 비교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주 자체가 증명이 아니라 경험이 됐던 거죠. 외부 평가 없이도 나는 이걸 해냈다는 감각이 안에 쌓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비교의 축이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오면서 같은 도전도 완전히 다르게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말을 들었어요. 덱스가 기안84 유튜브에 나와서 한 말인데요. 잘 때 딱 누웠는데 딱 드는 생각이, 근데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일 망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해요. 이게 내 인생 전부가 아닌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하겠다도 아니야. 후회 없을 만큼 모든 걸 다 쏟겠다는 거지. 그리고 떠날 때 한 점의 미련 없이 가겠다. 근데 야, 그런 마인드 진짜 중요하다. 이게 왜냐면 사실 내게 아니거든. 맞아. 그 진짜 멋진 마인드.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답이다 싶었어요. 결과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 지금 하는 일이 전부 실패해도 나라는 사람은 괜찮다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된 사람은 같은 도전을 해도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열심히 할수록 자신감이 사라지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에너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빌딩에서 지금이 바닥인 것 같다고 울음을 터뜨렸을 때 사실은 제가 잃어버린 건 자신감이 아니라 그냥 저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건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의 나를 움직이는 질문이 뭔지 확인하는 것. 내가 충분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를 묻고 있다면 그건 증명 모드일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나는 여기서 뭘 해보고 싶지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에너지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비교 대상을 옆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로 바꾸는 거예요. 마치 서리나 씨가 비교의 기준을 예전의 나로 바꾼 것처럼 수영을 무서워하던 내가 물에 들어갔다. 그게 그냥 전부였던 것 같아요. 옆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내 성장은 언제나 남의 수준에 종속돼요.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게 내 전부가 아니다라는 문장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면 지금 하는 일이 위협이 아니라 그냥 일 자체로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는 판단 기준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기는 그거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댄서분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김우관님께서 하차할 때 지극히 평범하기 그지없었던 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본인만의 길을 너무 잘 만들고 계시니까 그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 그 말이 슬펐던 이유가 그분은 절대 평범하지 않은 분이었거든요. 증명하려고 너무 애쓰다가 자신이 이미 가진 걸 잘 보여주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운명의 함정은 이렇게 조용하게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저와 비슷한 곳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얘기하면서 어쩌면 내 안에 아직도 증명 모드가 남아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직도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 흔들리고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부여잡는 사람인 것 같아요.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다뤘던 주제를 조금 더 깊게 풀어놓은 책들이 있어서 그 책들을 아래 댓글로 같이 적어두었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